우울증은 더 이상 단순의 기분의 병만이 아닙니다. 뇌와 신경계, 호르몬, 면역계가 모두 연관된 명백한 전신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단약연구소의 노대현 원장입니다. 이유 없이 온몸이 아프다. 어제 10시간을 잤는데도 오늘 아침에 돌덩이를 짊어진 것 같다.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해서 내과에 갔더니 신경성이라는 말만 들었다. 혹시 당신의 이야기이지 않나요? 정형외과, 내과, 신경과를 전전하시면서 MRI, 내시경, 혈액검사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해보셨지만 의사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다. 이런 걸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은 이렇게 아픈데 아무도 원인을 찾아주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 우리는 주로 이제 길을 잃고 절망감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어쩌면 문제의 원인은 아픈 몸뿐만이 아니라 고통받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울증이 슬픔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당신의 몸을 먼저 공격할 때 나타나는 핵심적인 신체 신호 3가지와 그 근본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자세하고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수면, 잠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잠을 좀 설쳤다는 수준이 아니라 뇌의 수면 조절 시스템 자체가 고장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잠들 수 없는 고통, 불면입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갖 걱정과 불안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녀서 2시간이 넘도록 잠들지 못합니다. 겨우 잠이 들게 돼도 작은 소리에 쉽게 깨고 또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새벽 3, 4시쯤 이렇게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번쩍 떠져서 다시 잠들지 못하시고 이제 뜬 눈으로 괴롭게 아침을 맞이하는 조기각성은 우울증의 매우 특징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아침에 우리를 깨워야 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한밤중에 멋대로 분비되면서 생체 시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는 벗어날 수 없는 피로, 과수면입니다. 반대로 하루 10시간, 12시간을 자도 피곤함이 전혀 가시지 않습니다. 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축 처지고 팔, 다리가 납처럼 무겁게 느껴져서 침대 밖을 나서는 것 자체가 거대한 과업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이 많은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 극도로 떨어져 이제 깊은 잠에 전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무리 오래 자도 뇌와 신체가 전혀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호는 우리 몸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 즉 식욕의 문제입니다. 이 역시 극과 극의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식욕 부진입니다. 삶의 모든 즐거움과 의욕을 잃어버리는 무쾌감증은 음식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좋아하던 음식이 모래알처럼 느껴지고 먹는 행위 자체가 아무런 즐거움도 주지 못하는 고역이 됩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차려 먹을 최소한의 에너지조차 고갈되어서 몇 달 사이에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또 이와 반대로 더욱 좀 안 좋은 형태는 폭발하는 식욕과 체중 증가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 증상인데요. 이거는 이제 비전형 우울증의 핵심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식욕이 폭발하고 특히 빵, 과자, 면 종류의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을 끊임없이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는 고갈된 뇌가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정제 탄수화물을 갈망하기 때문에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우리 몸의 지방 저장 스위치를 켜서 특히 복부 지방을 집중적으로 축적시키기 때문입니다. 우울한데 살까지 찐다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지만 이것은 의지가 아니라 호르몬의 반란입니다. 마지막 신호는 가장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원인 모를 통증과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편두통, 뒷목과 어깨를 짓누르는 근막 통증, 이유 없이 쑤시는 허리와 관절통, 소화불량과 함께 찾아오는 가슴 답답함까지 온몸을 돌아다니는 이 통증은 병원 검사에서는 아무런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극심한 피로감, 즉 활력 상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피곤한 상태가 아닙니다. 내 몸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서 정신은 깨어있지만 몸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 현상의 핵심에는 만성적인 전신염증이 있습니다. 최신 연구들을 보게 되면 우울증이 단순히 뇌만의 문제가 아니라 면역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온몸에 미세한 염증이 퍼져나가는 전신질환임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의 가장 약한 부위를 공격해 통증을 만들고 뇌에 직접 작용해서 이제 모든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마치 몸이 꺼지지 않는 불길에 계속 시달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신호, 즉 수면, 식욕, 통증의 문제는 각각 별개의 증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우리 몸의 조절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길을 잃자 바이올린, 첼로, 또는 드럼 여러 가지 악기들이 모두 제멋대로 불협화음을 내지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는 스트레스 시스템의 과부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그리고 만성적인 전신 염증 반응이라는 세 가지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더 이상 단순의 기분의 병만이 아닙니다. 뇌와 신경계, 호르몬, 면역계가 모두 연관된 명백한 전신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이 몸의 신호들을 더 이상 무시하거나 다른 병으로 오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당신 몸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잠들기 어려웠는지, 어떤 음식이 땡기는지,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픈지 간단하게라도 당신의 신체 증상을 기록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흩어진 퍼즐 조각을 모아서 전체 그림을 보는 첫 단계이자 전문가에게 당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통합적인 관점의 전문가를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신의 정신적 상태와 신체적 증상을 연결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봐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과 마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통제로 통증을 누르고 수면제로 불면을 억누르는 것은 경보음을 끄는 것에 불과합니다. 스트레스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만성 염증을 줄이면서 뇌와 신체의 균형을 되찾는 근본적인 치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감염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찾아낼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를 더는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